국가사회, 국가가 뭐냐? 그거를 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게 어느 나라의 국기입니다.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예, 불란서 국기죠. 국기는 국가의 이념, 철학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나타내요. 이게 뭐예요? 자유. 불란서 대혁명 때 만든 겁니다. 자유, 평등, 뭐예요? 박애. 아,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유, 평등, 박애. 그게 국가 이념이에요. 이건 어느 나라 국기예요? 독일. 독일 국기죠? 이게 뭐예요? 철과 피와 땀이에요. 철은 경제고 피는 국방이고 이건 근면한 국민성 정신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철과 피와 땀. 아주 간단 명료하게 국가 이념을 탁 나타내죠. 이건 뭐예요? 어느 나라 국기예요? 독립전쟁 당시의 13개 주와 오늘날의 50개 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다. 뭐 복잡할 게 없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태국기. 태국기의 철학, 국가 이념을 말할 수 있는 분 여기 손 들어 보십시오. 몰라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제가 이제 67년에 미국 대학원에 유학을 가가지고 기숙사에 들어갔는데 룸메이트가 있어요. 룸메이트가 미국 남부의 출신이고 영문학을 하는 사람인데 동양인하고 룸메이트 대통은 아주 노골적으로 불평불만을 해요. 근데 이제 매일 저녁 때 일정한 시간이 되면 뭐 어딜 나가요. 그래서 어디 나가냐 안 물어봤더니 운동을 나간대요. 무슨 운동하냐? 달리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나하고 한번 같이 해볼래? 그랬더니 네가 무슨 달리기를 하겠냐고 저를 보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몇 킬로나 뛰냐 그랬더니 6킬로 뛴대요. 뭐 한 3, 4마일 뛴대요. 그래서 야, 그걸 달리기라고 하냐?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 오자 그랬더니 그건 너무 멀어서 안 된대. 그럼 거기 중간까지 갔다 오자. 중간까지 갔다 오면 10킬로 정도 되거든요. 10킬로는 워밍업보다 많은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좋다고 그래 달리기 하자고. 거기까지 이제 한 3킬로 정도까지 제가 같이 뛰다가 그 다음에 획 달려가지고 와가지고 기다려도 안 와요. 다시 가가지고 중간에서 만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막 욕을 했죠. 그냥 일부러. 너 자식아 이걸 달리기라고 하냐. 기어가라 자식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문학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 제일 처음 읽은 고전이 뭐냐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넌 뭐냐고 물어봐요. 나는 말이야 초등학교 다닐 때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 읽었어. 그러고 나서 꼭 읽어야 하는 100개의 고전을 정해가지고서 고등학교 때까지 다 읽었어.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너 읽어봤니? 그때 읽어봤대요. 원본을 읽었냐? 원본이 뭐냐? 이 자식아 너 문학한다는 자식아 그렇게 무식해. 원본은 시나리오야. 읽어봐 재미 하나도 없어.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놈이 이제 끽소리를 못해요. 저를 보면. 근데 제가 태극기를 책상 앞에 항상 걸어놨거든요. 저게 너희 나라 기냐고 그래요. 그렇다고. 너희 나라 그 태극기의 건기념이 뭐냐 하고 물어봐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이건 주역에 나오는 심오한 철학이고 뭐 하면서 제가 얼버무려 버렸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막 부모님께 또 형들한테 빨리 태극기 해설서를 갖다가 구해서 보내라고. 근데 3개가 왔어, 3권이. 근데 제가 읽어봐도 도무지 주역에 64개 그려놓고 복잡하고 뭐 요약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구태여 제가 5가지를 딱 요약을 해가지고 이것만은 알아야겠다. 뭐냐면 김현백석은 평화의 상징. 이 원형, 홍청 원형은 말이죠. 음양 원형은 단일의 정신. 홍청은 창조의 정신. 또 이감양계는 광명의 정신. 건건양계는 무궁의 정신. 5가지는 알아야겠다. 요약해가지고 내 자식들한테도 열심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근데 5가지를 요약했지만 너무 복잡해요. 우리가 여기 태극기의 밑바탕색이 하얗잖아요. 그건 평화의 정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요 원, 태극 원형, 단일의 정신, 단일민족이다 이거죠. 단일민족이 자랑단이에요, 사실은. 단일민족도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민족이란 말을 쓰지 말아야 해요, 앞으로는. 국민. 얼마나 지금 저 도래인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그거 좋은 거예요. 피가 섞여요. 로마처럼. 그래야 세계 국가가 돼요. 또 홍청음양은 창조의 정신. 또 이감양계는 광명의 정신. 건곤양계는 무궁의 정신.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 국가의 구성요소는 이건 말할 거 없죠. 국민주권 영토인데, 제가 국가에 대한 여러 그 세계적인 사상가나 철학자들이 국가가 뭐다 하는 걸 갖다가 한 게 많은 걸 갖다가 많이 적어두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 자료를 전에는 제가 막 그냥 써가지고서 비서 주거나 이것만 전담하는 그 직원이 있으니까 줬죠. 근데 요새는 제가 직접 만들려면 한 일주일씩 걸려요. 그래서 급하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제가 잘 정리를 못했는데 한번 빨리빨리 훑어보겠습니다. 꿰테를 좋아해요, 꿰테. 꿰테가 국가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어요. 개인을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는 국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물론 내가 어린 날 나면 부모님부터 가족부터 친구부터 이렇게 다 보호를 해주지만 결국은 누가 보호를 합니까? 국가가 보호를 해요. 그러니까 국가가 얼마나 소중한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불란서의 유명한 계몽사전가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독일에 가면 옛날에 통일되기 전에 연방으로 했을 때 프러시아라는 국가가 있었습니다. 연방 국가가. 거기에 프레데릭이라는 독일 통일의 기운을 조성한 아주 대왕이 있었는데 이 볼테르는 그 프레데릭 대왕의 스승이면서 친구예요. 가서 그냥 정론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아기도 하고 논쟁도 하고 이랬는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숭고한 사람들에게는 국가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국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터전이요. 생활의 바탕이며 우리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똑같은 말이죠. 그 에테나 볼테르나 불란서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국가가 못하는 건 똑같은. 그 다음에 이건 제가 어느 날 일기에 쓴 겁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다 읽으셨으면 지나가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일기에 쓴 건데 이 국가, 그리고 참 요걸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아시죠? 싱가포르이 원래는 말레이시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철수하면서 자기들 편의상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분리시켜 놨거든요. 그러니까 말레이시아가 화가 나죠. 저거 우리 땅인데. 다리 하나 건너면 싱가포르예요, 말레이시아에서.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는 물이 부족해가지고 음료수를 전부 말레이시아에서 가져와요. 큰 이만한 수도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물을 공급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화나면 툭 끊어버려요, 물을. 그러면 막 그냥 그 대형 VLCC 같은 거는 물을 수입을 해오고 요새는 뭐 물을 자급자족합니다만 이제 그랬는데 한 번 말레이시아에서 고토 수복을 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갖다 집결시키고 침공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싱가포르의 이광희 수상이 미국에서 팬텀기를 도입하고 뭐 해가지고 막 공중에서 그냥 말레이시아 영공 가까이 가서 막 시위를 하고 야단을 해. 그리고 말레이시아에다 대고 큰 소리 쳐요. 너희하고 우리하고 전면전이 붙으면 우리가 지는 건 나는 안다. 우리가 진다는 걸 나는 알아. 그렇지만 너희도 반 죽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막 협박을 해. 말레이시아가 침공을 하다 못해요. 지금은 완전히 독립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국의 침략을 버텨낼 만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제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걱정을 하다가 요새는 결론을 하나 딱 내고 아주 마음이 편해요. 안심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중국의 국력의 5분의 1인데 5분의 1 국력만 계속 유지해 나가면 중국이 절대 우리를 침범 못해요. 그 이유를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꿰테가 또 이런 얘기했어요. 국가의 실책을 이렇게 미행한다.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수백만의 국민이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진다. 꿰테가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유명한 철학자가 있다 그래가지고 흠모해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어요.
그러니까 몇천 년 전 얘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만한 뭐 술통 같은 통 속에 들어가서 하는데 통 속에서 나와서 이를 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 앞에 탁 서가지고 내가 위대한 철학자를 만나러 왔는데 소원이 뭐냐?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면서 제발 좀 내 햇빛을 가리지 말라고. 그랬더니 얘기 아시죠? 네. 벌써 며칠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는 소년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 또 영국의 이제 스콧이라는 사람이 좋은 교육을 자손에게 남기는 것이 최대의 유산이다. 민주주의가 우리나라 제대로 되려면 교육을 잘 시켜야죠. 이 국가에 대한 독일 교원, 유명한 교원입니다. 내가 아주 상당히 애용하는 국가를 비판하는 것은 당신의 자유이지만 너 자신이 국가인지를 알아라. 제가 이제 현직에 있을 때 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영국에 이제 상담을 하러 갔는데 그때 북한이 런던 월드컵에서 4강까지 올라갔어요. 이태리 극강팀을 4대0으로 이기고 그리고 4강에서 포르투갈하고 붙어가지고 3대0으로 이기다가 이제 5대3으로 쳤습니다만 그리고 남한에서는 김기수 선수가 이태리의 벤베니트 선수를 때려 묵사발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국 사람들이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코리아가 대단하다고 축구에서도 뭐 그러니까 우리 직원 하나가 그건 노스코리아지. 그래서 입을 콱 막아버렸어. 야 임마 외국에 나오면 다 코리아야.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를 왜 구분을 해 하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네. 난 밖에 나가서 국가 비난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또 애국심. 제가 말하는 애국심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전투에서 그냥 큰 공을 세우고 그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다, 하라는 거다. 네. 이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다.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 또 존 스튜어트 밀이 국가의 가치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 개개인의 가치의 합이다. 그러니까 국민들 개개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해요. 교육을 잘 받고. 이건 몇천 년 전 공자님이 예수님보다도 5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2500년, 뭐 3000년 전 이때 얘기인데 아주 수제자 아니라는 수제자가 하루는 공자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스승님, 국가를 경영하는 요체가 뭐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공자가 조금 더 망설임이 없이 식과 병과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식이 뭐냐? 요새 말로 하면 경제예요, 경제. 병이 뭐냐? 국방이죠. 신이 뭐냐? 사회 질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셋, 이러면 다 되잖아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벌써 몇천 년 전에 이랬어요. 제가 국가라는 걸 많이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면 국가가 망한다 하는 걸 굉장히 많이 정리했습니다. 학자마다. 여러 가지 정리. 이거는 제가 정리한 거에 뭐 한 조금 부분밖에 안 되는데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조금 했습니다만 그거 얘기를 좀 하면 이 은나라의 탕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왕이. 이게 거의 4000년 전 얘기예요. 이 하나라에 있는데 여러분 뭐 중국 역사에 잘 나옵니다만 거랑이라고 아주 포악한 왕이 있었죠. 말이라는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그 여자가 좋아하는 거, 그 여자 사람 죽이는 이만한 기름솥에다가 기름 발라놓고 사람을 거기다 집어넣고 불을 때우면 사람이 뜨거우니까 막 기어나가려고 그러다가 미끄러우니까 찍 미끄러지고 그렇게 해서 죽는 걸 보고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거에 미쳐가지고 툭 하면 사람을 잡아다가 그 짓을 해. 그런 폭군이 있었는데 그 하나라의 영주로 있던 상나라의 탕왕이 몰아내고서 나라 이름을 상해서 은나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사만천의 사계에 보면 은나라는 예맥족이 세운 나라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맥족은 우리 조상입니다. 그리고 은나라 때 중국에 각골 문자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문자예요. 한자가. 우리 조상님들이 한자도 만들고 한글도 만들고 아주 그런데 뛰어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탕왕이 그 고랑을 몰아내고서 이렇게 세력을 잡은 다음에 저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일 반성을 해요.
반명이라고 그러는 이만한 롯데야가 있습니다. 거기에 세수를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일신, 일일신, 오일신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매일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고 하는 걸 써놓고서 매일 개혁을 해요. 개혁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밑에다 자책의 육사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걸 6가지 써놓고 매일 그걸 갖다가 보고서 내가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하는 게 없나 이렇게 반성을 하는 자책의 육사 시간이 없어서 이거 쓰지 못합니다만 또 관자라는 사람이 있죠. 관자. 이거는 춘추시대 초기에 여러분 잘 아는 관중과 포수가 관포지교 그의 관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 관자에 대한 관중과 포수가에 대한 얘기를 한 2-3시간은 자세히 하는데 참 감격스러워요. 옛날에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아주 그 우정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데 아주 감격스러운 우정. 죽을 거 살려주고 서로들. 그 얘기를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사람을 포용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를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게 유감입니다. 근데 하여간 관자는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 9가지 꼬망국병. 또 전국시대 말기에 진나라에 가까이 있던 한나라의 한비자라고 이게 왕족인데 이 사람은 아주 법치주의자예요. 그래서 진시황이 한비자라는 책을 읽어서 하도 반해가지고 한비자를 좀 등용해야겠다 그래서 그 한나라는 약소국이니까 막 그냥 트집을 잡아가지고 인질로 데려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감옥에 놓고 이제 기회를 봐서 등용해야지 하는데 그때 재상이 이사라는 초나라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등용하면 자기가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독약을 타가지고 독살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이 사람을 등용은 못했습니다만 이 한비자의 그 법가주의 책을 읽고서 많이 정치에 이용했던. 그리고 후한 말기에 순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순년이라는 사람이 4가지 나라의 중환, 이렇게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환이라고 그러죠. 또 청나라 때 중국본이라는 사람이 남세섭이죠. 독일의 랑케가 국가금왕이었어요. 아놀드 토인비 또 뭐 영국 사람입니다만 이런 거 했는데 저는 이 중에서 이걸 제일 좋아해요. 간단하고 아주 뚜렷해요. 순년의 4가지 나라의 중환, 사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2000년 전에 한 얘기예요. 첫째가 위예요, 위. 거짓. 정치에 거짓이 많아지고 의정자가 국민을 속이는 것. 이게 제일 큰 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사로운 것. 사람들이 모두 공을 잊고 사리사욕에 흐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방만한 거죠. 사람들이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치. 사람들이 사치에 울고 마음이 교만해짐.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이 책을 읽고서 위사방사가 아주 항상 경험. 위사방사.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이게 다 4가지 위사방사가 전부 지금 우리나라를 범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구태여 제가 얘기할 필요 없지만 한번 훑어보면 간디라는 사람도 이런 7가지 7대 사회화라고 했잖아요. 제가 1990년대에 여기다 3가지를 더했습니다. 그래서 확대 사회학, 10대 사회학, 안전성 없는 설 아주 건설 현장이고 공사 현장이고 제조회사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요. 안전사고. 그래서 안전성 없는 기술 이것도 안 되겠다. 사회학이다. 그리고 신뢰성 없는 정보. 제가 이제 가짜뉴스 많이 나왔고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벌써 30년 전에. 요새 SNS 보고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아요. 이게 사회학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아주 밉지 않습니까? 증오 시민하죠. 아니면 말고 없는 식으로 막 하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도 없고 그러니까 신뢰성 없는 정보 또 그 당시에 보면 특히 이제 공과대학에서 많이 그랬는데 10년 이상 된 캐캐 먹은 노트 갖고 가르치고 나오자마자 다시 공부를 해야 하고 쓸데없는 거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그 신입사원을 뽑은 다음에 전부 교육을 새로 시켜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뢰성 없는 교육 이 3가지를 더해서 10대 사회학으로 한 적이 벌써 30년 전입니다. 결론적으로 국가 세태는 항상 장유사의 부정부패에서 비롯한다. 그러니까 위에 지도층이 잘해야 한다는 얘기죠. 민주주의, 지금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네. 너무 시간이. 제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넘어오는 걸.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제가 많이 한다 그랬죠. 그리고 문제가 너무 많고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정치 제도를 우리가 도입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하는데 이 민주주의라는 게 뭡니까? 저는 저 자신은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Government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shall not perish from the earth.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결코 지구상에서 멸망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간결하게 정리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또 공화주의입니다. 근데 민주주의라는 정치 형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해요. 제가 아주 굉장히 논문식으로 많이 썼습니다만 그걸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잘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여태까지 정치제도 가운데 상대적으로 결함이 적은 제도일 뿐이지만 최선 제도가 아니면 이미 민주정치를 베풀었던 그리스의 아테네에서부터 여러 국가를 거쳐 우리가 역사적으로 체험한 것이죠. 반드시 우중 정치로 전락하고 말아요. 또 여론을 기반으로 기능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문제점들은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발견되는 비합리성에 기인합니다. 우리 사회의 실제 환경은 엄연히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직접 파악하기에는 너무나 거대하고 복잡하며 또는 통제불능합니다. 거짓 뉴스 하는 걸 갖다 통제하기 어려워요. 이게 여론과 민주주의 월터 리프만이 쓴 책에서 책을 제가 많이 참조한 건데 그리고 더구나 대부분의 유권자는 후보자에 대해 별반 관심이 없으며 이게 제일 큰 문제죠. 무관심이 정치적 욕심에 악용당해 나라보다 개인을 위한 정치로 타락하기 쉽다. 500년 전에 쓴 마키아벨로의 군주론을 보면 민주주의란 필연적으로 우중정치로 저질화될 수밖에 없다. 왜 이런지를 그 사람은 자기 경험에서부터 쭉 썼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결함이 뭐냐 앞에 말한 것과 되게 비슷한 겁니다만 유권자 대다수가 최고의 후보자와 정책을 알아본다는 가정하에 근거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케네디 대통령 때 코넬 대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10년 이상 연관계했어요. 거기 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선천적으로 다른 사람의 능숙도를 판단할 능력이 없다. 따라서 일반인 대부분은 올바른 후보를 고를 수 있는 판별력이 결여되어 있다. 우리가 당장 경험하는 거죠. 지자체 후보들 쭉 나오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요? 누구 찍어야 할지 고민이죠. 지금까지 민주화가 됐다 해가지고서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대통령 선거를 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정말 고민. 찍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다 하는 것은 항상 차악을 찍어요. 차악. 덜 나쁜 사람을 찍는다. 더 좋은 사람이 아니라 덜 나쁜 사람을 찍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왔어요. 김영삼 대통령부터. MB 정말 참 이런 사람이 저는 현대중공업 회장을 했고 그 사람은 현대건설 회장을 했고 이 경영전략위원회다 뭐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하고 뭐고 하지만 제가 이런 말 할 수 안 됐습니다만 현대그룹에 중역 쳐놓고 그 사람 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오는데 그걸 어떡합니까? 그 사람 안 찍으면 더 나빠질 테니까 할 수 없이 착을 찍는 거예요. 슬퍼요 아주. 이 같은 영국은 엉터리 약속을 하며 당선만 되고 되는 정상배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투표는 해야 해요. 나쁜 정치인들은 투표를 하지 않는 좋은 시민을 선준다. 30% 득표하고서 대통령을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국가를 대표합니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여러 철학자들, 학자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불란서의 아주 철학자가 메스트로라는 철학자가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제도를 가진다.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지만 저는 아주 몇십 년을 생각한 결과 민주주의에서 정치 수준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능가할 수 없다. 영국에 가면 퍼블에는 술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할 때가 되면 후보로 등록한 사람이 이제
막 술 사줘요, 주민들한테. 근데 사람들이 술 사주면 먹어요. 그걸 투표할 때 보면, 그건 그거고.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올바른 사람이라는 걸 투표를 해요. 뭐 영국도 지금 브렉시트고 뭐고 되는 거 보면, 저기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나라는 어떠냐? 라면 한 그릇 사주면 라면 사준 사람 꼭 찍습니다. 라면의 효과가 대단해요. 그래서 넌 아무렴 어떻게 저런 사람 찍느냐 그러면 넌 라면 사줬니? 그게 의식 수준이에요. 그런 의식 수준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또 처칠이 뭐라 그러냐면 민주주의는 최악의 제도다. 단 지금까지 시도된 다른 모든 것을 제외한다면. 이게 언제 이런 얘기를 했냐면 2차 대전이 끝나기 직전에 국회의원에서 낙선했습니다. 2차 대전 정리를 누가 해야 해요? 처칠이 다 해야 해요. 루스벨트는 죽었죠. 처칠은 국회의원 떨어진 영국은 의회 입법제도라 국회의원 아니면 강요가 못 되죠. 평민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2차 대전에 정리를 누가 했냐면 스탈린 혼자서 좌지우지 다 했어요. 그렇게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은 건 아니다. 최악의 제도라까지 그랬습니다. 처칠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 또 간단하게 뭐 몇 가지만 썼습니다만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 때 보면 1년 내내 들끓어요. 그냥 돈이고 시간이고 뭐고.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휴일, 대통령 선거 휴일, 뭐 휴일, 얼마나 돈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그러고 제대로 됩니까?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아주 답답한 게 정책의 단절이에요. 제가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여러 번 청와대에 불려가고 무슨 수출 확대 회의다 뭐다. 근데 이제 제일 제가 관심을 갖고 저 열심히 한 것은 미래 성장 능력 회의입니다. 100번씩 불려갔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까지 몇 번 불려가고 그랬는데 참으로 답답한 게 그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먼저 번에 해놓은 거 다 깡그리 갖다 버려요. 새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름만 바꾸고 거기다가 아주 첨단이라 그러는 IT, BT, NT만 다른 거는 뭐 성장 동력에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돈을 잘 벌고 있는 산업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갖다 버리면 뭐가 미래 5년, 10년 후에 성장 동력을 지원을 해요? 지금 돈을 벌어야지.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해봐야 뭐 먹혀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번 건의를 했어요. 이걸 미래 성장 동력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대통령 직속을 하든지 대통령이 어려우면 국무총리 직속을 하든지 해가지고 이거는 위원들을 그냥 존속시키고 계속 위원을 가려면 뭐 한두 명씩 점진적으로 대부분은 그냥 유임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아주 지속적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 안 먹혀 들어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게 변했는지 대통령 때마다 한번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함을 보완을 해야겠느냐? 투표해야죠. 플라톤이 벌써 한 2500년, 3000년 전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가 뭐예요? 너보다 못한 놈한테 지배를 받는 거죠. 네? 투표를 해야 해요. 그리스 때도 아테네 그 조그만 도시국가에서도 나중에 이제 말기에는 투표를 안 해가지고 투표만 독려하는 경찰이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아마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은 모양이죠. 새끼줄에다 빨간색을 칠해가지고서 막 몰고 간대요. 안 가면 옷이 빨갛게 물드니까 막 도망가가지고 투표장까지 이제 투표 경찰이 몰고 간답니다. 그랬답니다.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보면 돼요. 정치권은 당선되는 거 보면 생각해요. 그렇지만 훌륭한 정치인은 후대를 생각해야죠. 다음 세대를.
이렇게 되려면 근데 국민 의식 수준이 향상되려면 이걸 못 봐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를 이제 좀 할지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후진타오라는 사람은 제가 5번을 만났습니다. 3번은 우리 회사를 찾아왔고 2번은 제가 중국에서 큰 공장 투자를 한다고 그랬을 때 이 2번을 만났는데 여러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 사람도 칭화대학교 중국에서 제일 좋은 공과대학교의 토목과 출신이거든요.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저도 공과대학 출신이고 그래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사람 얘기로 의하면 진정한 민주주의가 중국이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어떻게 뽑는 줄 아느냐. 대학생 때 청년공산당 그래가지고 3,000명 내지 4,000명을 선발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대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일할 때 되면 100명 정도로 추립니다. 후진타오가 청년공산당에 선발돼가지고 그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고 토목가니까 삼엽댐 짓는데 감독관으로 갔어요. 아주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도요토미 전기를 읽고서 거기서 힌트를 얻었대요. 도요토미가 성을 쌀 때 경쟁을 붙이거든요. 일꾼들끼리. 그래가지고 몇 달 걸릴 걸 갖다가 열흘에다 쌓는 그런 업적을 놨는데 자기도 그렇게 했대요. 근데 아주 공을 세우고 잘했죠. 그러니까 강택민이가 저놈의 능력이 있는데 과단성이 있는지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팁에서 성장관으로 보냈어요. 막 갔는데 반란이 일어났어요. 폭동이. 근데 후진타오가 그래도 막 탱크 부대니 뭐니 투입해가지고 막 무자비하게 진압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서 강택민이가 저놈이 과단성도 있구나. 그 지방으로 불러들였어요. 그 10인위원회 10명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후계자에. 그러다가 이제 3인위원회가 됐는데 3인 중에서는 제일 끝이에요. 서열이. 1, 2가 화국봉이고. 근데 화국봉이 술 먹고서 큰 실수를 했어요. 술 취해가지고 강택민이가 언제 물러난다 하는 걸 신문기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후진타오가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해줘요, 나한테. 그러고서 동북공정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동북공정. 동북공정 얘기 중에 참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가 민주주의를 한다고 웃긴다. 코리아가 민주주의래. 그러면서 뭐라면 진정한 민주주의는 자기네래요. 그러다가 이제 안 됐는지 씩 웃더니 한국은 수직형 민주주의고 자기네들은 수평적 민주주의래요. 다 인재를 선발해서 교육시키고 거기서 또 선발하고 또 훈련시키고 또 선발하고 의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뭐 뽑아서 뭘 해. 그건 수직적 민주주의 그러면서 자기네가 진정한 민주주의라 그래요. 그리고 동북공정을 해요. 고구려는 중국의 변방 정권이었다는 거죠. 아니다. 야, 고구려가 만주까지 다 차지한 큰 강대국이었다. 그리고 만주에 있는 유족이 북한에 있는 유족하고 똑같지 않느냐. 고구려는 상북사계도 있고 상북유사 있고 우리 민족이다. 아니래요. 자기네 변방국가인데 변방국가가 한반도에 가서 북쪽을 다 지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내가 세계적으로 중국의 변방국가가 한반도에 가가지고 북쪽을 지배하면서 그렇게 유적도 많이 쌓았다. 그걸 믿을 것 같니? 네가 말하는 걸 믿을 것 같니? 사실 중국에서 그걸 주장을 하면 세계 사람들은 뭘 믿겠어요? 그래가지고 참 제가 좀 난처해가지고 한 가지 얘기를 했죠. 문화가 같으면 그건 한민족이다. 문화가 같으면 한민족인데 그럼 중국의 말이지 너희들 온돌 문화가 있느냐? 하고 물어봤어요. 온돌 문화는 우리밖에 없거든요. 고구려, 발해 그리고 우리 다 그게 우리 민족만 온돌 문화가 있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못해요. 얘기를 못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게 그 사람을 본 마지막입니다. 이 중국식 민주주의 얘기했죠. 그다음에 이 오스트리아 선거 제도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까? 오스트리아에서는 19세가 되면 연방에다가 등록을 해요. 우리나라 주민등록증 같은 등록을 하는데 우리는 보안상에 등록을 하는 거지만 거기서는 투표 때문에 등록을 해요. 그래가지고 투표를 안 하면 벌금을 냅니다. 많지는 않아요. 한 1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요. 오스트리아에서는. 그리고 후보를 그렇게 홍보를 안 해요. 지 마음대로 투표를 해요. 정당이고 뭐고 이런 것도 보지 않고 투표율이 제일 많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울 필요도 없고 아주 그냥 뭐 이 시간 많이 보나 노력을 낭비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제도를 많이 좀 연구를 해야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건 이거죠. 네. 의식 수준 높여야죠. 그래야 문제적 견해이 보완이 되죠.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나 민주주의나 결국은 지금 현재 결론은 이렇습니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결국 인간 사회에서는 이상적인 지도자 집단 이게 제일 중요하다. 우리나라를 한번 훑어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상당히 제가 부정적인 얘기 여러 가지 근본부터 하게 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국호는 대한민국이죠. 국기는 태극기죠. 국가는 애국가. 전 이 세 가지가 다 불만이에요. 왜 이렇게 했나? 더 잘할 수가 있는데 불만이에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중국에 간섭을 받다가 자꾸 열강 중국 같은 게 간섭을 하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화, 침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고종한테 자꾸 들쑤적거렸어요. 독립을 선포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일본 놈이 무슨 야욕을 갖고 하는 건지 모르고 독립을 선포하면서 대한제국이다. 우리는 지금부터 외세 간섭을 안 받는다 하고 했는데 조선 왕조실록 그중에서 고종실록을 읽어보면 만 지난 변환의 사만을 어우르는 대한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 지난 변환이 어디예요? 저 전라도 경상도 바닷가 조그만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라를 하면 말이죠. 북쪽은 어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고구려의 영토는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떤 역사학자가 아주 궤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거다. 그건 진짜 형편없는 궤변이에요. 전국시대 말기에 전국 칠흥이라 가지고 제처연진 한의조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는 뭐 한자가 우리나라 대한민국 그때 한자하고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멀고 진나라에 붙어 있었거든요. 아주 약소국이죠. 그것을 어떻게 염두에 뒀을 리도 없고 고종실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쪼그라드는 지엽적인 조그만 걸 갖고 국호를 삼느냐 하는 게 제가 불만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대한 건 불만이고 국호가 그 임시정부를 수립하면서 대한제국을 대한민국이라고 그대로 했죠. 그리고 정부 수립하면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굉장히 정론이 있었습니다. 국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좋은 국호가 많이 제안이 됐어요. 9개의 국호가 제안이 됐는데 이 중에서 대한민국을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들었죠. 대한민국 정들고 나이 조국이고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더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저걸 했을까 하는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극기. 이거는 무슨 도안이나 철학을 나타내는 거지. 뭐 우린 정들었어요. 태극기를 보면 외국에 나와서 태극기 보고 막 눈물이 날라 그러고 정은 들었습니다만 아주 제가 그 객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우리 집사람이 안 와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는데 중국에 유명한 관문이 2개가 있어요. 동쪽에 산해관이 있죠. 천하제일관이라는 산해관이 있고 서쪽에 가면 명나라가 여기까지 다 중국이다 하고 선포한 가역관이라는 관문이 있습니다. 가역관에 가면 이거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은 중국의 국가 철학으로 그려 있어요. 제가 제 말이 믿지 않으면 실크로드 따라서 가보세요. 중국의 끝에 명나라가 여기까지가 중국이다 하고 한 가역관에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다 이런 모양은 많지만 괴가 좀 틀리고 한데 괴까지 똑같아요. 제가 사진 찍어 온 게 있는데 여기다 실는다 그러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태극기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국가 가사를 잘 보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소니 닮았어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왜 마르고 닳아요? 왜 자꾸 쇠퇴하고 축소되고 이런 걸 국가에 넣습니까?
일본 국가는 모래알이 굴러서 바위가 되고 성장하고 팽창하고 국가는 그래야 해요. 왜 이렇게 쇠퇴하고 축소되고 그런 걸 하고 또 이게 저는 아주 굉장히 못마땅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절대로 햇님달님, 우리나라 햇님달님 전설 있잖아요. 햇님달님 전설 얘기를 안 해요. 안 하고 애들이 다 큰 다음에 우리나라에 이런 전설이 있는데 너희들도 네 자식들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라. 며느리한테도 얘기했어요. 햇님달님 얘기는 그렇죠. 호랑이가 쫓아오니까 남매가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막 다루게 되니까 도저히 도망을 못 가겠으니까 하늘에다 빌어요. 하느님 하느님 살리려고선 동아줄을 내리고 죽이려면 썩은 줄을 내리고 그래가지고 동아줄 타고 올라가서 햇님달님이 했던 얘기인데 저는 왜 있다고 전설을 만드느냐 동화를 만드느냐 저래면 말이죠. 돌멩이 들고 바위에 숨어있든지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호랑이가 오면 여동생은 꼬리를 잡아당기고 오빠는 그냥 돌멩이로 대가리를 치든지 해가지고 호랑이를 잡아 죽이고 지가 지 힘으로 이겨야지 하느님한테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버릇 국가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 게 제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제가 세계적으로 출장을 다니고 뭐고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보헤미아 체코슬로바키아에 가면 이거하고 똑같은 가사의 민요가 있어요. 지저귀던 새들도 둥지로 돌아가고 하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많아요. 가사도 고쳐야 하고 멜로디도 고쳐야 하고 그래서 만일 우리가 통일이 된다면 새로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국호도 고치고 저를 갖고 이상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저는 큰 이상을 가지고 이제 하는 얘기죠.